완전 맛짱! 전에 식당이 여기 음식보다 더 맛있지 않아요? 아니요, 전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번에 거기가 더 맛있었어요. 안 되겠네. 완전 맛장한테 물어봐야지. 맛짱을 가려요. 맛장 떠서 진정한 맛장을 가리자. 들어와, 들어와. 드디어 맛장의 첫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맛장. 예, 완전 맛장. 맛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건요. 제가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라 할지라도요. 조금이라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드리고자 공부 아닌 공부를 하느라고 이렇게 첫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를 갔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어찌됐든 오늘의 맞짱, 그 대결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서부의 자존심, 동부의 자존심, 인앤아웃과 쉑쉑버거의 대결입니다. 저만 흥분이 되는 건가요? 이 주제는요,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제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부와 동부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 뭐 이런 구도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맞짱 대결이거든요. 저도 이 두 햄버거의 대결을 두고요, 이번 참에 그 욕 한번 실컷 먹고 장사자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한 동부에 사는 친구가 서부 여행을 왔다가 그 잠시 인앤아웃에 들려서 햄버거 6개를 사가는 걸 보면서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사가냐고 그랬더니 그 동부의 친구들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걸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반면에요, 그 뉴욕에 가서요, 그 추운 겨울에 그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쉑쉑버거 식당 앞에서 사람들이 1시간씩 서서 기다리던 생각도 나고요. 지존을 가리자, 뭐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사실은 지존을 가리는 건데 이 마음이 약해져서요, 마치 그 건드리면 안 되는 성질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고 있네요. 지존을 가리자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맨날 브런치하고 햄버거 피자 타령이냐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음식이 바로 미국인들의 자존심 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뭐 횡성한우가 어떠니 2,000쌀이 어떠니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보면요, 반대로 이게 되게 한심해 보이고 웃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햄버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어떤 게 더 좋냐, 뭐 다 햄버거가 햄버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이 사람들한테 되게 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햄버거. 제가 기존에 그 쉑쉑버거에 대한 설명을 1회 때도 해드렸고요. 그 헤비버거 설명하면서도 인앤아웃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어제 오늘 준비한 대결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대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위적인 박수 소리. 효과음을 잘못 골랐나 보네요. 효과음을 다시 찾든지 해야지. 자, 그러면 햄버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햄버거에는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햄버거 번, 햄버거 빵입니다. 두 번째, 햄버거 패티, 햄버거 고기죠. 세 번째, 야채 타입, 야채를 어떻게 넣어주느냐. 네 번째, 소스. 저 개인적으로는 피클도 중요한데요. 이 피클이 이 햄버거들, 이 유명한 햄버거들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갖고 안타깝게 또 이 피클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햄버거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 그 고메이시라고 하는 그 햄버거 번이 있는데요. 약간 두껍고 수제버거 스타일의 햄버거에 사용하는 햄버거 번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햄버거 가게는요, 안타깝게도 그 이런 고메 햄버거 번하고는 좀 거리가 먼 햄버거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앤아웃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그냥 도매상에서 파는 햄버거 번과 그렇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그 OEM 방식으로 맡겨서 일반 식당에서 파는 햄버거 번과는 차별화를 주기는 했지만요, 아주 특별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앤아웃 자체가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 그 아주 좋은 빵을 쓰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릴에 빵을 구워서요, 야채가 닿아야 하는 부분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젖지 않는 햄버거 번을 완성시켰습니다. 아무래도 햄버거 번은 좀 그 이렇게 보면은 바깥쪽은 좀 소프트하고요. 음식들이 닿는 안쪽은 딱딱해야 제맛이 나는데요. 아주 고급진 햄버거 번은 아니지만 결국 이런 요리 방식으로 단점을 보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의 쉑쉑버거의 햄버거 번은 어떨까요? 일단 인앤아웃 햄버거 번하고는 좀 차별화된 햄버거 번을 쓰죠. 포테이토 햄버거 번이라고 하죠. 그 밀가루만 쓴 햄버거 번보다 뭐 더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요. 빵이 더 촉촉하게 느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릴에 굽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요. 살짝 테두리만 굽는 그런 느낌? 너무 세게 빵을 구워서요. 빵의 본연의 맛을 건드린다기보다는요. 그냥 뭐 햄버거 번의 원래의 맛을 지키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 설명할 게 더 많은데요. 뭐 어떤 게 더 맛있다 맛없다는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가셔서 맛보시고 결정하시는 건데 지금 이건 이제 제 방송이니까 그냥 제 의견이 줄을 이룬다는 것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따진다면요. 인앤아웃 햄버거 버는요. 아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빵을 너무 건드리지 않고 그 빵 자체의 맛에 승부를 건 쉑쉑버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가끔 인앤아웃을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고기 굽는 곳에 다시 빵을 굽고 고기 구우면서 올린 그 치즈, 이게 그릴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빵을 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빵의 본연의 맛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당연히 뭐 수제버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굽는 거를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왜 풍미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햄버거 번의 맛을 잘 살린 쉑쉑버거가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더 낫다. 뭐 그냥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햄버거 패티입니다. 인앤아웃의 단점이자 장점인 햄버거 패티. 신선함을 유지하려는 인앤아웃의 패티는요, 프로즌이 아니라 이렇게 생고기를 갖다 썼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패티 자체의 맛을 가지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문제는 바로 패티가 너무 얇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블 버거를 먹으면 되지만요. 레귤러 버거만을 두고 얘기했을 때는 햄버거라는 게요. 야채의 어떤 그런 식감도 중요하지만요. 고기에서 씹히는 식감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고기 자체가 얇다 보니까 그게 좀 약한 게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고기의 두께도 무시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햄버거니까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요. 쉑쉑버거는 그 양지머리, 등심살, 갈비살 이 세 부위를 사용합니다. 식감 면에서는요, 뭐 비교조차도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고기도요, 당연히 햄버거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요, 고기의 두께도 더 두꺼울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두 햄버거의 이 햄버거 패티만 빼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이 패티 역시 쉑쉑버거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요.
어떤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 패티하고 붙어도요. 그러니까 맞짱을 가려도 이 쉑쉑버거의 햄버거 패티는 쉽게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야채 타입.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야채.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떻게 배열했느냐. 그리고 양은 얼마나 되느냐. 사람들은 양상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린 상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요즘 고메이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요, 시금치나 뭐 바질 뭐 이런 야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고기의 맛에 더 집중하게 만든 쉑쉑버거는요, 야채를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앤아웃을 따라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앤아웃은 양상추를 쓰고 있고 쉑쉑버거는 그린 상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풋풋하게 느껴지는 어떤 신선함, 야채의 신선함도 아무래도 그 양상추가 앞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토마토나 양파 같은 경우에도요, 그린 상추보다는 양상추와 더 맛이 잘 어우러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판은 쉑쉑버거한테 좀 미안하지만 쉑쉑버거의 패, 그리고 인앤아웃의 승리.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쉑쉑버거에도 소스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마요네즈, 케찹, 머스타드, 그리고 이렇게 왜 피클 물이 들어가 있는 그 피클 주스라고 하죠. 피클 주스, 그리고 양파가루, 마늘가루.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좀 잡내를 잡기 위해서도 쓰는 이 파프리카 가루. 이것들이 섞어서요, 섞여서 이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빵에다가 이제 발라줍니다. 그 강하지 않아서 크게 못 느끼시는 거죠. 분명히 소스가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스는 그냥 햄버거의 풍미를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요,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의 소스, 그 약간 그 오렌지색, 그런 색 그 느낌이 나는 그 소스, 마요네즈, 케찹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그런 색깔이 나죠. 그 뭐 다우전 아일랜드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피클 렐리쉬를 여기는 넣습니다.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을 섞어서요. 어, 들어가는 종류는 별로 많지 않지만 강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적지만 오히려 강렬한 맛을 내는 데는 아무래도 인앤아웃 소스가요,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이 소스에 의해서 맛이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강한 소스가 아무래도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소스도 인앤아웃의 승리. 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완전 맞짱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조화입니다. 전체적인 조화는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누가 이기셨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인앤아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실은 쉑쉑버거를 너무 좋아해갖고요, 쉑쉑버거에 손을 좀 들어주고는 싶지만요, 좋아라는 거 자체만을 따졌을 때는요, 쉑쉑버거가 결국 인앤아웃을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렬한 소스와 얇은 패티를 확 감싸고 있는 치즈, 그리고 그릴로 된 양파, 이렇게 그릴돼서 달라 그러면 그릴 양파를 주거든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캐러멜 같은 그런 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선한 야채들. 저는 햄버거를 먹을 때 고기를 중심으로, 패티를 중심으로 먹기 때문에 쉑쉑버거의 노력을 이길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요. 큰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캘리포니아를 밤새 달려가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인앤아웃의 컴퍼니 파워를요, 이걸 넘기에는 사실 쉑쉑버거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은 메뉴와 심플한 조리 기법으로 음식이 나오는 속도나, 그리고 또 깨끗하게 그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인앤아웃을 아직은
프랜차이즈로 크게 성장하지 못한 그 쉑쉑버거가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인앤아웃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건 아무래도 신선함의 유지니까 그 신선함이 그 햄버거의 조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햄버거 본연의 맛으로는 쉑쉑버거가 더 가깝겠지만요. 전체의 조화에서 진 부분도 있지만 모든 프랜차이즈가 똑같은 맛을 내지 못하는 부분, 예, 완전 맛장의 패배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 100% 개인 입맛에는 맨하튼에 있는 그 쉑쉑버거, 예,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그 인앤아웃의 조화의 맛은 예, 좀 이길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왜 투표를 해본 결과 결국에는 그 조화의 맛에 그 고기의 맛이 무너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의 대결 한판 프렌치 프라이스입니다. 프렌치 프라이스. 예, 인앤아웃은 그 생감자를 바로 거기서 잘라서 그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 주고요. 쉑쉑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즌 프렌치 프라이를 이제 예, 그 만들어서 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그리워하는 그 맛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앤아웃의 프렌치 프라이스 애니멀 스타일입니다. 물론 깔끔한 맛, 뉴욕의 그 쉑쉑버거의 그 프렌치 프라이에 그 치즈를 얹어서 주는 치즈 프렌치 프라이 깔끔하고 맛있죠. 그냥 치즈만 얹은 게 아니죠. 그 치즈 자체도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맛있게 그 만든 겁니다. 나중에 그 1편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런데 애니멀 스타일의 프렌치 프라이가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즌 스타일의 그 프렌치 프라이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이 강렬한 맛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프렌치 프라이에 생 프렌치 프라이에 치즈를 2개를 얹어서 오븐에 넣고요. 그거를 치즈가 멜트된 상태에서 그 위에 그 햄버거에 넣는 그 소스를 얹어서 줍니다. 그거를 예, 포크로 이렇게 막 찍어 먹으면요. 느끼하기도 하지만 또 약간 좀 매콤한 맛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장의 대결 한판에서도 결국에는 강렬한 소스 때문에 인앤아웃의 그 애니멀 스타일 프렌치 프라이스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쉑쉑버거는 한국에도 곧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 인앤아웃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방송이 끝나면 뭔 욕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상징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 햄버거. 예, 미국인들이 이 햄버거를요, 맥도날드 같은 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갔다면, 인앤아웃이나 쉑쉑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고급화된 햄버거로 그 요리로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 예, 믿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여어여 예, 어학연수 계획 그리고 또 여행 계획 잡으셔서요. 이 즐거운 식도락 여행을 한번 즐겨보시죠. 완전 맛장 최고의 맛을 가리고 싶어하는 조니 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